안녕하세요. 이혜광입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통령과 기업인 CEO 간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 역사상 특히 과거 1세기를 돌이켜 볼 때 아주 드물거나 희귀한 현상은 아닙니다. 테비 트로이라고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에 의하면은 1915년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죠. 헨리 포드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 안 됩니다. 참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대놓고 이제 로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헨리 포드는 1차 대전 참전이 1차 대전 자체가 거대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로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윌슨 대통령은 포드의 이 요구를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인 간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이제 발견하고 상당히 호감을 갖고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는 건 이제 유명한 사실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CEO가 이제 워싱턴 DC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1세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했고요. 워싱턴 정부의 권력이 또 커지면서 이런 영향 필요성은 더 아울러 또 증가되고, 그래서 CEO와 워싱턴 간의 상호 영향력은 동반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대기업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이제 긴장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쿠에서 이권이 흥정 거래되는 후진국 정경유착은 절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CEO들은 자신들의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해서 권력자와 양호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요 사이에 볼 때도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CEO들이 앞다퉈서 트럼프를 만나려 하는 이유도, 그리고 또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자기 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과 권력 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0여 년간 월가의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의 인사들이 많이 좀 입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인 행크 폴슨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장관을 맡았는데 이 재임 기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골드만삭스 출신 인사가 국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치중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부와 이익과 영향력을 사적으로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CEO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게, 강요 등으로 참여하는 게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사례가 또 있다는 것을 앞서 말한 테비 트로이 선임 연구원은 좀 사례를 좀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권력과 기업인들 간의 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도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발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익에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 추구로 나갈 것이냐, 이거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딴 데서 볼 수 없는, 딴 경우에서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 결과적으로 트럼프와의 관계를 맺게 된 그 계기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국적인 정의감의 발로로 시작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워싱턴 권력과 CEO와의 관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7월 13일 버틀러 펜실베니아에서 암살 사건이 없었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유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암살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한화로 한 3천억 원 이상을 정치 자금을 트럼프 진영에 쏟아붓다시피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선거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본인의 안전에도 좀 위험을 불사했는데, 이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면은 미국에서는 다시는 해리스 치하로 넘어가면은 민주 선거가 없을 것이라는 그 위기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정 적자 감소라는 명확한 임무를 머스크가 부여받은 게 상당한 특징입니다. 머스크는 물론 여기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인데, 비백 라마스와미랑 함께 공동위원장인데, 아마 방점은 이제 머스크에게 찍혀 있죠. 머스크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지금 부여받았다. 그게 또 독특한 특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재정적자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거였다면은 수십 년간 난제로 남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근데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는 선거 유세 시에 자기가 대선에 승리하면 연방 정부를 전면 개혁하겠다, 뒤집어 엎겠다, 그렇게 막 공언을 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국방부를 비판하면서 F-35나 만드는 멍청이들이다, 그렇게 강한 톤으로 지적을 하고, 미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이 심각하다, 이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 머스크와 트럼프 간에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했던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현재 워싱턴 DC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약 75%가 지난 코로나 시기의 근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세금 환급 문제 처리 문제가 1년씩이나 걸리고, 외국인 비자 영주권 처리 문제도 과거에 비할 때 터무니없이 길어지고, 그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원성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앞으로의 머스크의 정치적인 평가는 과연 머스크가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의 임무는 연간 1조 8천억 또는 2조 달러에 달하는 이 재정 적자를 국민의 피부에 전혀 영향을 느끼지 못하게 스무스하게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트럼프에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2024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출이 들어오는 돈은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나가는 돈은 6조 7천억이 넘습니다. 6조 7,500억이 되고, 적자만 해도 1조 8천억, 1.8, 그러니까 1,800억, 1조 8천억 달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문제,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이자 문제, 이자 지불, 국방비가 13%죠. 그 베터런, 예비역 군인들의 복지 문제가 6% 들어가고, 그래서 한 76%가 이게 경상 경비, 경직성 경상 경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이제 1조 6,200억 달러 되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중시하는 국경 경비, 또 도로 교통 인프라 문제,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무지 여기에서 2조 달러를 뭐 절감할 그 여유가 전혀 이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나마 지금 권유를 받고 있는 건 인건비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백방의 머리를 좀 짜내고 묘안을 짜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비벡 라하스마이 공동위원장은 2026년 미국 독립기념일까지는 놀랄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재정적자 감소 분야에서 성취하겠다, 달성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은 자신의 기업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건데, 머스크 역시 정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지금 통제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고관세를 때리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테슬라를 살려야 되는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런 면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인데, 트럼프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좀 소극적인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어서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트럼프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에게 이 유대 관계가 이제 강화되면서 대통령 머스크라고는 이 별명이 이제 붙을 정도인데요. 근데 머스크는 이제 남아공 태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국 본토 출신이 태생이 아니라서 대통령은 될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부상을 머스크가 대권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역사상 처음 보는 협력관계, 워싱턴의 트럼프와 CEO인 일론 머스크 간의 협력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